오늘 이번 시간에도 다시 곱셈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녹화를 끌 때 처음에는 첫째 주에는 제 개인용 마이크 이렇게 이어용으로 쓰는 거랑 그거랑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다 제 특수한 마이크 산 거를 같이 결합시켜서 녹화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첫 번째 거는 그냥 제 스마트폰에다가 특수한 마이크를 설치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이제 이어용 마이크만 사용한 예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인 그 스마트폰에다가 특수한 마이크를 설치한 예가 가장 듣기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걸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다른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학생들이 그 의견을 주신 학생들은 선생님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특수한 마이크를 설정한 게 더 좋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녹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제를 많이 내주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를 꼭 풀어보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랑 평가원 출제할 때는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이렇게 심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결과는 조금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능 기출, 평가 기출, 교육청 학력평가 기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타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제가 많은 과제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 문제를 꼭 풀어보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중간기말 시험을 볼 때 교과서를 3번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개학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한 번 더 풀면 3번을 풀게 됩니다. 아마 3번 정도 풀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은 성적의 향상을 이루거나 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과서를 풀어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여타 많은 과제를 현재 내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단원이 좀 더 지나가서 1단원 대단원이 끝나거나 또는 2단원 대단원 끝날 때쯤에는 아마 여타 과제를 조금은 내줄 겁니다. 그러더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과제를 많이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목적입니다.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이 게임을 하는 가장 최적의 시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지금보다 더 공부하기 좋을 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런 빈 공간, 이렇게 학기와 학기가 넘어가는 이런 때, 사실 지금도 온라인 개학을 할 때 했다고는 했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성적 향상을 이루는 것을 제가 그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공부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항식의 곱셈은 인수분해의 역연산입니다. 사실 다항식의 곱셈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다항식의 곱셈, 인수분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수학을 너무 일찍부터 포기하셔가지고 진짜 일찍 포기한 애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 포기한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쪽은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 배웠지 하면서 좀 사실 의의만 좀 얘기해주고 이러이러한 수능에서 출제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또는 저 뒤쪽에서 배운 내용과 이거 연관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다항식의 곱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보다 제가 원래 처음에 추구했던 방향과 좀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인수분해 가면서 좀 심도 있게 빠르게 해야지 했는데 사실 인수분해 것도 지금 끌고 와서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금방 되겠지만 다항식의 곱셈, 즉 곱셈 공식은 인수분해 역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학 때 많이들 다 했을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전기하면 되죠. 이 a와 a를 전기하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사실 플러스 ba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곱셈의 교환법칙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ab랑 똑같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개 못하는 친구들은 꼭 하나하나 지금 온라인 계획해서 시간이 많을 때 하나하나 전개를 해보세요.
이거를 전개해야지만이 나중에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공식이 좀 한눈에 싹쏙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곱셈공식은 모든 식을 다 전개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개하는 이유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까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인수로 나눈 겁니다. 사실 잠깐 좀 지우고 얘기할까요 우리? 수상하니까. 이게 안 나오네요. A 플러스 P, A 마이너스 P. 사실 이 각각은 요것도 인수라고 하고요. A 마이너스 P도 인수라고 합니다. 즉 인수분해라는 것은 다양한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사실 인수분해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인수로 나눈 것이 사실 인수분해인데요. 이 인수를 곱해가지고 전개한 것은 곱셈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식으로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실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꼭 알아둘 거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는 역연상 관계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을 외우면은 인수분해 자동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요.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면은 이 곱셈공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결국에 곱셈공식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잠깐만 써보도록 할까요? 자, 곱셈공식의 목적은 결국에는 식을 전개하는 게 진짜 최종적인 목적. 사실 지금 여기 시계는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인수들의 곱으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는 인수들의 곱 인수들의 곱으로 되는 거 더하기 또는 빼기 어떤 식이 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쭉 전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즉 곱셈공식의 목적은 식을 전개 후에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곱셈공식의 목적은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은 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곱셈공식의 목적도 근을 구하는 거고요. 인수분해의 목적도 사실 근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곱셈공식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함인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함인데 그 인수분해의 목적 자체가 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곱셈공식과 인수분해의 목적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수학적으로 보면 결국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다만 어떠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의 목적은 사실 근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나중에 근을 구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x-2의 그룹 또는 x가 3인 그룹 또는 x가 4인 그룹. 사실 x가 2인 그룹 같은 경우는 x-2 이꼴 0 또는 x-2의 제곱 이꼴 0 x-2의 세제곱 이꼴 0.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x-3 이꼴 0 x-3의 제곱 이꼴 0 x-3의 세제곱 이꼴 0 등등등 사실 여러 개의 근으로 나눌 겁니다. 사실 그게 결국에는 수학적인 목적입니다. 인수분해는. 그러한 식으로 했을 때 다양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식들이 있지만 그 식들을 결국에는 그 식을 결국에는 계산해봤더니 또는 결국엔 곱셈공식으로 전개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x-2라는 근을 가지고 있는, 즉 x-2라는 뿌리를,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식이구나 라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해서 저희가 얻는 겁니다. 자, 곱셈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곱셈공식을 처음으로 배웠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 저희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저 중학교 3학년 때 좀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해서인지 아마 선생님들이 좀 수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과학 선생님